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요즘요, 들어오는 건 뻔한데 또 물건 한번 살라치면 큰 마음을 먹어야 할 정도로 물가 지수가 굉장히 좀 높다, 이런 게 피부로 와 닿는데요. 아무래도 식사 준비할 때만큼은 물가 걱정 없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재료로도 남부럽지 않은 밥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알뜰 요리 연구가 정미경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가격도 잡고 맛도 살린 알토란 같은 요리로 사랑받는 그녀가 돌아왔다. 쉬운 요리, 맛있는 요리의 대명사 알뜰 요리 연구가 정미경. 이번 주 요리는 평범한 재료를 이용을 해서 남부럽지 않은 요리 만들기라는 컨셉인데요. 보통 집에 냉장고를 열면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만드실 수 있는 요리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알뜰살뜰한 밥상 노하우로 사랑받는 정미경 선생님과 함께 남부럽지 않은 요리 만들기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알뜰 요리 연구가라는 표현이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드는데요. 네. 요즘같이 또 어려운 시기에는 네. 제일 좋은 칭찬인 것 같아요. 그만한 게 없겠죠. 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요리 어떤 요리인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집에 있는 재료로 바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요리예요. 그래서 두부 김칫국 하고요. 돼지고기와 가지 이용을 해서 돼지고기 가지볶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이 이름만 들어도 네.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확 드네요. 그렇죠. 네. 또 여름철일수록 좀 시원하고 얼큰하게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시원하고 얼큰한 두부김치국 그리고 돼지고기 가지 볶음 재료부터 함께 보시죠. 반찬 없어도 밥 한 공기 뚝딱.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이 일품인 두부 김칫국과 보들보들한 돼지고기와 쫄깃하게 씹히는 가지의 맛깔난 만남. 돼지고기 가지볶음. 재료 살펴볼까요? 두부 김칫국 재료는 두부, 김치, 대파, 멸치, 다시마, 물. 양념 재료는 김칫국물, 다진 마늘, 소금, 후춧가루. 돼지고기 가지볶음 재료는 돼지고기, 가지, 대파. 돼지고기 양념 재료는 간장, 청주, 다진 생강, 후춧가루. 양념 재료는 굴소스, 간장, 청주, 설탕. 물,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춧가루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두부 김칫국과 돼지고기 가지볶음. 재료 준비 끝! 자, 선생님, 그럼 두부김치국 먼저 네.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이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이죠. 그렇죠. 네. 두부, 김치, 파, 세 가지 재료에 오늘 멸치 육수 사용할 거니까 네. 그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제가 깨끗한 것부터 좀 썰어보도록 할게요. 두부는 오늘 약간 이제 채를 썰듯이 썰을 거예요. 왜냐하면 밥 숟가락으로 떠 먹기에 갇히고 숟가락 안에 좀 안 쳐지면서 네. 건더기가 부담스럽지 않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조금 굵은 채를 써는 것처럼 좀 썰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채 상태로 만들어서 요거를 다시 길쭉길쭉하게,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썰도록 할게요. 약간 묵처럼 이렇게 좀 떠먹을 수도 있겠네요. 그치. 이제 숟가락으로 네. 국을 떠먹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정사각형이라든지 형태가 큰 거보다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입안에 들어가기도 좋고 네. 오늘 거기에다 또 이제 김치도 네. 같은 형태로 채를 썰어서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좀 드시기가 좀 편리하겠죠. 네, 어느 정도 그 식재료의 크기를 좀 맞춰주시는 전체적으로 거죠? 좀 네. 통일감을 줘서 드시기도 좀 편하게. 자, 이렇게 해서 두부 준비를 해놓고요. 네. 그다음에 대파는 그냥 어슷 썰기 해주세요. 썰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어슷 썬 길이가 좀 전에 우리 썬 두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나도록 네. 좀 이렇게 길쭉하게 썰어주시면 되고요. 네. 길쭉길쭉 네. 큼직큼직하게 썰어야 사실 저는 이런 시원한 김치국 같은 경우는 네. 큼직큼직해야 이게 좀 맛이 더 살아나는 것 더 같아요. 시원한 맛이 나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자,
여기에 이제 김치 조금 익은 걸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김치를 써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채 썰듯이 썰 거예요. 그래서 포기김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대로 이제 폭이 겹쳐진 상태로 몇 입 뜯어서 해주셔도 되고요. 쳐서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채 썰듯이 네. 제가 좀 전에 오, 우리 썰은 상큼해. 것처럼. 예. 네. 그리고 뭐 혹시 포기김치 같은 경우에는 네. 속에 그 무채라든지 이런 양념이 좀 지나치게 많을 때는 네네. 좀 털어내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털어내고, 네. 벌써 그 김치가 아주 상큼한 그러니까 김치 이 냄새가 올라오네요. 썰면서도 냄새가 네. 굉장히 좀 맛있는 냄새 나죠. 네네. 그럼 이제 재료 준비가 네. 주재료 준비는 다 됐고 이제 육수 만들기 위해서 네. 멸치 육수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 최고 요리 비결하면서 느낀 게 네. 사실 예전에는 육수 저걸 굳이 해야 되나 그랬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육수가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네.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거죠. 국물 요리에서는 특히.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멸치 육수를 낼 거거든요. 네. 자, 자, 뭐 육수도 늘 이제 뭐 다시마나 멸치가 들어가면 네. 조금씩 방법이 선생님들마다 다르시죠? 조금씩 좀 틀리죠. 네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멸치의 머리도 버리지 않고 넣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 그 찌개라든지 이런 거 끓일 때도 머리 넣으면 시원한 국물 맛이 많이 나잖아요. 네네. 멸치도 작아서 그렇지 생선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넣고 여기 지금 중간에 있는 뼈 같은 경우도 네. 칼슘 성분이 다 그럼요. 우러나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이 넣어주시고 대신 내장은 좀 쓴맛이 날 수 있으니까 네. 내장만 빼도록 할게요. 내장만 빼고 어두육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머리도 넣어주시고. 머리도 같이 넣어주시고 네. 살도 또 중간에 뼈도 넣어주시는데 네. 대신 이렇게 완전히 갈라서 해주시면 네. 국물 맛이 더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아, 더 많이 넓어지면서. 우러나게 돼요. 그래서 네. 아예 반으로 갈라주시면 더 좋고요. 네. 그다음에 사용하게 될 다시마는 다시마. 이렇게 가위집을 좀 넣어주세요. 이거 이렇게 자르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이렇게 자르게 되면 훨씬 더 국물 맛이 바깥으로 네. 더 잘 우러나고 네. 대신 완전히 자르면 건져내는 게 조금 귀찮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끝에 쪽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 건지기도 방법이네요. 편하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냄비에 넣고 네. 육수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네. 육수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자, 냄비에 일단 찬물하고 네. 멸치 같이 넣고 끓이도록 할게요. 머리도 자, 같이. 이렇게 넣고요. 물 분량이 한 어느 정도가 물은 될까요? 지금 이제 제가 한 4컵 정도 필요한데 네. 육수를 내는 동안에 줄어들 걸 감안을 해서 네. 지금 5컵을 넣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끓기 시작을 하면 다시마는 바로 건져주시고요. 네네. 왜냐하면 다시마는 오래 끓이게 되면은 안에 있는 미끈미끈한 알긴산 성분이 국물로 나오면서 국물이 깔끔해지지를 못해요. 네네. 그래서 다시마는 물이 끓으면 바로 건지는데 대신 바로? 멸치는 네. 육수를 한 10분 정도는 끓여줘야지 충분히 우러나게 되니까 네. 10분 정도 끓여주시고. 10분 정도 더 멸치는 네. 끓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미리 이제 좀 준비를 자, 미리 해놨어요. 한번 준비를 좀 해봤죠. 네. 그게 이제 요건데요. 다시마는 미리 좀 건져 물 놨습니다. 끓을 그렇죠? 때 끓자마자. 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멸치 육수 낸 거는 네. 채를 받쳐서 네. 제가 이쪽으로 옮겨 보도록 할게요. 요걸 이렇게 옮겨서. 아이고, 네. 제가 좀 받칠까요? 예. 네. 자, 이제 요거 그대로 따라내면 되죠? 네네, 그냥 부어만 주세요. 자. 그러면 그러면 예, 한 4컵 정도 분량의 네. 국물이 나오게 될 거예요. 맛있는 육수가 네. 그 멸치의 좋은 것들 다 빠져나온 육수가 지금 이제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끓고 있는 육수에 아까 준비해 놓은 네. 그 김치하고 네. 네. 두부 뭐 이제 뭐 요 재료만 다 있죠. 있으면 다 되는 거니까요. 네. 잠깐만 들어주시면 여기에 그냥 김치 넣어주세요. 그 별다른 양념 없이 김치가 그러니까 양념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김치 자체에도 이제 김치 국물이 묻어 있고 저도 네. 지금 김치 국물 약간 같이 넣었거든요. 네네. 근데 뭐 아주 쉬거나 덜 익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네. 약간의 그 새콤한 맛이 오히려 국물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데도 도움을 줘요. 그래서 같이 넣고 어느 정도 이제 투명한 느낌이 날 때까지 네. 조금 이제 김치의 시원한 국물이 우러날 때까지 끓여주시는 거죠. 끓여주는 거. 제가 김치 들어가는 순간 자꾸 왜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너무 맛있어지는 것 같아서 네 자꾸 웃음이 나네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끓여줘야 이게 되니까요. 좀 끓여지는 동안에 제가 두 번째 요리 준비해 네.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요리 돼지고기 가지 볶음인데요. 네.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손질을 좀 해야 되는지 자, 가지는 좀 보여주시죠. 예, 네. 일단 네. 여기 이제 꼭지를 잘라서 네.
빼주시고 네. 오늘 길이로 봐서는 한 3등분 정도로 등분을 해주세요. 3등분 정도의 네. 등분. 그래서 지금 요 끝부분 같이 조금 날씬한 쪽이면은 이렇게 네 쪽으로 잘라주시는데 십자 모양으로. 예, 네. 만약에 조금 뚱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네. 요거를 6쪽으로 내주세요. 이렇게. 네. 저는 얘가 조금 뚱뚱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6쪽으로 막대 썰기처럼 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뭐 눕혀놓고 이렇게 3등분으로 썰으셔도 돼요. 그냥 불편하시면. 예. 열십자로 써시는 거는 이제 모양이 좀 가늘 때, 길쭉하고 그렇죠, 가늘 길쭉할 때, 네. 열십자. 그리고 좀 두껍다 생각되면 그러니까 크기를 어느 정도 임의로 보고 맞춰주시면 될 것 그렇죠. 같네요. 그때 보셔서 네. 적당히 이제 조절을 해서 네. 크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 가지 자체가 수분이 굉장히 많은 재료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조그맣게 썰면 나중에 다 쪼그라들어서 네.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래서 조금 그냥 봐서는 야, 좀 너무 뚱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네. 좀 도톰하게 썰어주시는 게 나중에 요리가 다 만들어졌을 때 훨씬 더 먹음직스러운 상태가 되고 먹기도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고기를 좀 썰어보도록 자, 이제 할게요. 돼지고기가 또 메인이죠. 가지와 함께. 그렇죠. 네.